옛날에는 배경을 일일이 손으로 그렸잖아요. 요즘은 다 3D로 배경을 그린다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참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검요 스튜디오의 웹툰 작가 위듀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꼬모니가 함께 웹툰 배경, 특히 3D 모델을 활용해서 웹툰 배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시리즈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된 발단은요, 옛날에는 배경을 일일이 손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3D 모델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어요? 이렇게 웹툰 배경이 3D화 된다는 게 잘 와닿았어요? 확실히 이게 투시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3D로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쵸. 많이 활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웹툰 작가로서 연재를 딱 할 때 이 배경을 일일이 그리자니 너무 마감을 못 지킬 것 같고 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 3D로 배경을 그린다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큰 돈 들여서 배우기도 하고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연구독으로 구독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참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시리즈 영상을 통해가지고 약간 웹툰 작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들을 쏙쏙들이 알아가지고 좀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제 손쉽게 웹툰 배경을 3D로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근차근 이 영상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은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룰 건데 이게 대체 뭐냐, 사실은 건축하고 인테리어 산업에서 먼저 쓰이던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웹툰 작업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중범 작가님이라는 이제 어떤 웹툰 작가님께서 이거를 이제 쓰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웹툰 산업에 쫙 도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뭐랄까 3D 모델을 직접 제작하는 그런 기능들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오로지 웹툰 작업에만 약간 최적화된 그런 최소한의 기능들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3D 배경이랑 3D 소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스케치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고 결제도 해 놓아야 된다는 사실. 제가 이것까지 찾아봤어요. 그 한국 웹툰 작가 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웹툰 작품 같이 특히 어떤 플랫폼에 연재해서 상업적으로 작품 연재를 할 때 쓰이려면 적어도 스케치업 멤버십을 프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된다고 이제 공고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프로부터가 아마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작가 시절에 프로 버전을 구독해가지고 사용했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배경을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홈페이지에 와보니까 2025년 신 버전이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쭉 기능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 강좌에서는 이제 뭐 스케치업을 다운받거나 결제하거나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쭉 넘어갈게요. 3D를 구동할 수 있는 스케치업을 다 이제 다운받고 난 다음에는 배경을 사야겠죠. 그래서 에이콘이라는 이 웹툰 소재 플랫폼, 각종 2D, 3D 에셋들이 가득 있는 이 플랫폼에 오셔서 원하시는 3D 모델들을 쭉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뭐 카페, 음식점, 이게 다 3D거든요. 혹시 꼬마님은 에이콘에서 뭐 구매해서 써보신 적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곰요 스튜디오의 브랜드 웹툰을 연재하기 위해서 이게 쭉 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인공 미고랑 연우 캐릭터에 맞춰서 그 캐릭터가 이제 어떤 공간에서 살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필요한 배경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은 미고라는 캐릭터는 되게 뭔가 약간 귀엽고 화사하고 이런 분위기의 약간 주택? 약간 이런 집에서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택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쭉 내려다 보시면은 진짜 스크롤이 방대하죠.
지금 이 모든 배경이 이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이 종류별로 많고요. 이런 소품들도 다 3D 모델이니까 어느 정도 조작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여자 버전, 남자 버전 이렇게 따로 나뉘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막 디테일이 쩔죠. 지금 이런 각종 소품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 주택가 외부도 있는 거예요. 이 상품 안에.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 사면은 그냥 이 캐릭터가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은 다 그냥 끝나는 거죠. 내가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를 이 작품 안에 다 재사용하고 계속 쓰면 되니까. 그래서 초반에 구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약간 통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입니다. 근데 한 번 사놓고 나면은 그 뒤로 쭉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투자한다 생각하고 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원물이니까 학교 세트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학교 세트도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랑 운동장이랑 이 주변 배경이 다 통째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장면 연출은 다 이 배경 세트 하나로 처리가 된다. 구성이 되게 좋네요. 그쵸. 진짜 이 창작자분들이 센스 있게 이런 약간 일진놀이 할 것만 같은 이 분리수거장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복도, 교실, 화장실 이렇게 합체해서 사용하시라. 급식실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심지어 매점까지 있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이제 연우네 집은 되게 잘 사는 금수저 집안일 것 같아서 엄청 럭셔리한 펜트하우스를 제가 또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너무 비현실적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부분 이 장면마다 이렇게 크롭 해가지고 사용할 거라서 쭉 둘러보고 나서 내가 좀 쓸만한 어떤 구석들 되게 많다 이 세트 안에 그러면은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GIF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스케치업에서 불러왔을 때 이 동작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클릭 한 번에 이 모델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인 기능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쭉 보시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화에 등장하는 소품 그리고 그 외 배경 외의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외제차 같이 막 기깔나게 막 멋진 어떤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그려도 되지만 이왕이면 한번 같이 사놓자 했을 때 이런 멋진 외제차를 샀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에 있는 상품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클래식한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 스케치업을 할 줄 알게 되면 이 디자인에서 이 자동차의 색상 같은 거는 그냥 검은색이나 다른 색상으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색상을 수정해서 조금 더 댄디한 느낌으로 검은색으로 바꿔가지고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얘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델을 사용하면 되는지 막 상세 페이지까지 되게 섬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막 트렁크도 열린다, 문도 열린다, 핸들도 돌아간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이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샀습니다. 이제 모델들을 쭉 다 샀으면은 스케치업을 본격적으로 열어봐야겠죠? 지금 이게 아까 그 미곤의 방 집 주택가 그 세트를 통째로 산 거를 불러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시니까 이제 꼬마님이 실제로 원본 파일을 열어서 한번 조작을 해보시고 그 이제 웹툰 원고에 들어가는 필요한 그 배경들을 추출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스케치업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스케치업의 세세한 모든 기능들을 다 알려 드리는 건 아니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웹툰 원고에 필요한 기능들만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작업했던 루틴대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어요.
이게 아마 스케치업을 처음 다운받으신 분들이 보이는 가장 첫 화면일 것 같아요. 지금 우측에는 기본 트레이라고 해서 트레이가 쫙 있는 그 바가 있고, 상단 메뉴 바가 있고, 지금 덩그러니 돌아다니는 이 도구함이랑 해야 되나? 얘네들이 있죠.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값을 바꿀 거예요. 상단 메뉴 바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도구 모음을 불러와 주세요. 도구 모음을 불러와서 필요 없는 것들은 끄시고 필요 있는 것들만 이제 다시 활성화해서 도구함을 세팅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잠깐 끄고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 뷰, 도구함, 그리고 이제 그림자, 그리고 단면, 동적 구성 요소, 그리고 뭐 스타일, 카메라, 태그 이 정도?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닫기 하고 이렇게 막 무작위로 불러와줬잖아요. 원하시는 데다가 왼쪽 머리라고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 끌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다 붙이고 싶은데 안 붙네. 뭐지? 됐다. 이 앞머리를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게 뷰 도구함인데 뷰 도구함을 이제 왼쪽에다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은 카메라. 이거는 카메라에 관련된 도구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동적 구성 요소. 그리고 얘는 단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배치를 하는 거는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도구 모음을 쫙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본 트레이 중에서 새 트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트레이도 조금 분리를 해주면 좋거든요. 이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초반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장면이랑 이 태그랑 스타일, 재질 얘네들을 좀 분리해 주시면 좋거든요. 맨 최상단 메뉴에 창으로 가셔서 이제 새 트레이를 누르시고 이름을 바꿔야겠지. 기본 트레이 말고 이제 뭐 태그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어떤 배경들을 세트로 막 구매하면은 이 안에 소품들이랑 이제 각종 배경들이랑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창작해 주시는 이 창작자들이 이거를 라벨링을 되게 잘 해주셨을 거예요. 이 레이어 눈금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눈금을 꺼두시고 필요 있는 것들만 눈금을 켜가지고 레이어를 활성화해서 조작을 하시는 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 쓰는 것까지 다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약간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3D가. 그래서 저는 보통 천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약간 비활성화 해두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로우 앵글로 천장이 꼭 보여야 되는 장면에만 천장을 조금 켜는 편이고요. 우린 작은 방 쓸 거니까 지금은 큰 방을 잠깐 꺼두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는 재질 트레이를 하나 또 만들게요. 이것도 나중에 이 모델 안에 있는 재질들을 바꾸고 싶을 때 뭐 엄청나게 좀 양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한눈에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저 트레이를 분리를 해가지고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트레이 관리해서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장면. 이거는 이제 저희 영상 말미에 아마 한 3번째 영상 웹툰 배경에 필요한 장면들을 다 추출하기 위해서 되게 꼭 필요한 그런 트레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미리 분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조작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배경을 불러왔을 때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됩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은 줌 아웃, 축소가 되죠. 이렇게. 확대 축소를 스크롤 굴리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르면은 이 3차원을 이렇게 쫙 둘러볼 수가 있어요. 화각을 자유롭게 돌려서 본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스크롤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H 버튼이 있는데 이 H 버튼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확대해서 스크롤을 안으로 굴려주시면 되고요. 위로 올리면서. 그리고 H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 고정된 느낌으로 평행 이동,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스크롤을 다시 이제 밑으로 굴리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체, 사물들을 선택을 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말고 이제 이런 소품들을 살짝 이동하거나 뭔가 회전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 소품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이 선택 툴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소품들을 하나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랑 이제 조작하는 거? 이 정도? 그래서 3차원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조작을 좀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부터 이 도구함, 이 세팅했던 이 도구들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어떻게 쓰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맨 첫 번째로 이 뷰 도구함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는 탑뷰인데 맨 위. 이거는 이렇게 그냥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방식의 뷰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냥 눌러보시면은 뭐 정면 뷰, 측면 뷰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카메라 화각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맨 위라고 써져 있는 이 탑뷰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아무래도 3차원이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 어디야? 막 이런 데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탑뷰를 바로 누르면은 빠져나와서 다시 모든 사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칼치오 3D를 그래도 해봐가지고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게 없네요. 사실 뭐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면 아는 거긴 한데 지금 여기 클튜랑 좀 다르게 뭐랄까 스케치업에 있는 기능 중에 또 좋았던 게 동작 구성 요소 이 도구거든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이거 이 아이콘 얘를 누르면은 그 동작이 가능한 것에서 아이콘이 딱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이나 서랍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냥 을에 열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3D 배경을 이제 제작해서 파시는 분들이 그런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넣어주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문이나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작 구성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그냥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보통 한 3분할, 2분할 정도? 이제 뭐 반 정도 열렸다가 다 열렸다가 닫힌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모델을 직접 클릭해가지고 이 꼭지점을 딱 잡고서 조금만 회전하는 방식으로 열려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작하는 거는 좀 다음 시간에 배우고 이제 또 신박한 거는 이 3D 3차원에서 이것저것 움직이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약간 카메라를 만지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 카메라 도구함에 진짜 신박한 게 많아요. 가장 먼저 이제 카메라를 거치해 놓은 것 같은 이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이콘을 딱 클릭한 다음에 카메라 위치 지정에 이제 방 한가운데를 찍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치에 딱 카메라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콘이 눈 아이콘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둘러보기 아이콘이거든요. 이 눈높이에 맞춰서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돼요. 되게 좋네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한참 뭘 하다가 또
다른 화각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탑뷰를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 스크롤을 뒤로 쫙 당겨서 이제 줌 아웃을 해가지고 빠져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싶다. 거치하는 거를 먼저 이제 주변에다가 세운 다음에 여자 캐릭터니까 키가 조금 낮겠지? 그러면은 이제 H를 누른 상태에서 키를 조금 낮춰줘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화각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신박한 기능. 이거는 이제 걷기 기능이거든요. 쫄라맨이 걸어가는 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은 이제 얘가 이 앵글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요. 신박하죠, 이렇게. 주인공이 이 문을 확 열자마자 보이는 시야의 그 장면을 연출할 때 최적의 카메라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내려다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둘러보기 눈 아이콘을 딱 눌러가지고 화각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천장이 지금 걸려야 되는데 화면상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천장을 우리가 잠시 숨기게 해놨기 때문인데 다시 켜주면 됩니다. 천장이 다시 활성화됐죠. 이 상태로 이제 거의 뭐 캡처를 뜨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이렇게 뭔가 2D로 쫙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툰 원고로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관련된 도구들을 막 눌러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전 화각으로 돌아가기 뭐 이런 아이콘이 있고요. 이거는 카메라를 세우기를 클릭했는데 왜 바닥에 서지 않고 엉뚱한 데 서 있지? 이거는 이 투명한 천장 위에 쓰는 것처럼 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천장이 이렇게 투명한 천장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천장을 끈 상태에서 이 바닥을 눌러야 바닥에 섭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 시계 부분, 시계가 있는 쪽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장면을 하나 이만큼 크롭 해가지고 한 컷을 쓰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창 확대 축소,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돋보기 이 아이콘을 누르고 이렇게 이만큼 쓸 거예요 라고 이 네모 박스를 만들어줘요. 이거 드래그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만큼 확대가 돼서 바로 여기로 클로즈업을 해줍니다. 카메라가. 편하네요. 그쵸.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둘러보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방 구조의 모델을 불러왔는데 아까처럼 아파트 단지 전체 막 이러면은 엄청나게 광활한 3D에서 이 카메라를 조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크롤을 한참 내렸다 돌렸다 끙끙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순식간에 확대하거나 순식간에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이만큼만 확대해서 쓰고 싶어 이랬을 때 여기로 바로 확대되는 그런 편리성. 그리고 지금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굴리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 도구 아이콘을 클릭해서도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스크롤이 굴러가는 그만큼만 순식간에 확대가 돼버려서 좀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 할 때는 그냥 이제 이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미세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클릭해서 드래그를 위아래로 해보시면은 화각을 딱 원하는 그 장면을 딱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수도꼭지를 탁 틀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그러면 그 장면을 위해서 이 클로즈업 이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클2에서 되게 자주 쓰는 것 중에 퍼스 기능 있잖아요. 그 렌즈를 관광 렌즈냐 망원 렌즈냐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이 그 스케치업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시야에 있는데 방 전체가 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렌즈를 약간 광각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에 상단 메뉴 중에 카메라로 가셔서 시야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 화각이 달라지죠. 뒤로 이제 위로 드래그를 할수록 약간
2점 투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릴수록 왜곡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관광 렌즈로 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만큼 렌즈를 변경을 해가지고 캡처를 딱 뜨는 거죠. 그 위치에서 이제 한눈에 방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벽이 없이 안 걸리게끔 한눈에 보이는 연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앵글에서 이 배경을 이제 원고에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화 버전도 뽑고 싶고 이 텍스처 버전도 뽑고 싶고 그림자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스케치업에서는 그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기본 트레이에 스타일 열어보시면 가장 기본 스타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이 텍스처 감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의 거를 그냥 상품을 처음 불러왔을 때 그대로 쓰셔도 되고 텍스처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숨은 선 아이콘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선화만 깔끔하게 보이는 이 스타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선이 좀 날라갔잖아요. 네. 편집 탭으로 가셔서 프로필이라는 거를 활성화를 해주시면 조금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얘를 한 이 정도로 올려주시면 약간 굵어져요. 저희가 이 화면을 추출할 때 되게 큰 사이즈로 뽑을 거거든요. 근데 큰 사이즈로 뽑으면 자연스럽게 선이 얇아져요. 그래서 저는 프로필을 한 이 정도로 놓고 뽑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선이 두껍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추출할 때 막 5000 픽셀 이렇게 뽑을 거라서 얇아집니다. 아 맞다, 이거 컨트롤 Z는 이제 실행 취소, 그리고 컨트롤 Y가 다시 실행. 그래서 그거는 그냥 깨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봤던 그 카메라 뷰로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에 봤던 그 예쁜 텍스처 그 색감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이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지금 모델이 조금 이제 용량이 좀 커가지고 뭐 하나 클릭했을 때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실수로 막 이것저것 누르다가 응답 없음 이렇게 떠버리고 완전 그냥 죽은 것처럼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당황하지 말고 스케치업을 끄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은 얘가 돌아오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진짜 실무 꿀팁인데 스케치업은 기다리면 돌아오니까 기다려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 숨은 선 이 스타일이랑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이 스타일 두 가지 정도만 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클튜에도 있는 기능인데 지금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이걸 1컷에 넣을 거예요. 근데 막 2컷도 있고 3컷도 있고 앞으로 많은 컷들의 배경을 왕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앵글을 기억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이 장면은 트레이로 오셔가지고 얘를 플러스를 딱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면이 딱 찍혀요. 그러면 이제 클튜에 있는 기능 중에 이제 카메라 저장 기능 그것처럼 얘가 이걸 딱 찍어주고 이 장면 1 이렇게 위에 탭이 하나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천장도 활성화해주고 지금 실수로 천장을 숨긴 상태에서 이 장면을 찍어줬는데 그러면은 이 장면이 모든 값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다시 살려주는 상태에서 이 장면을 업데이트 해주면은 이제 다시 천장이 활성화된 상태로 얘가 딱 기억을 합니다. 장면 1을. 그래서 모델을 뭐 숨기거나 다시 이제 불러왔을 때 이런 것들까지 다 기억을 해서 이 장면을 기억해 주더라고요. 필추랑 다르네요, 이 점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장면을 하나 생성을 하고 지금 이 컷에 선화도 아까 뽑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화를 한번 해봤잖아요. 지금 스타일로 가서 숨은 선 누른 다음에 편집해서 프로필 2 이렇게 잡은 거를 얘도 장면으로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 스타일로 저장하기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면 1에 대한 이제 선화 버전도 기억을 해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장면 1을 추출하고 장면 2를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그림자. 사실 그림자까지는 제가 뭐랄까
진짜 엄청 기깔나게 예뻐 보여야 되는 배경이거나 특히 실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떠 있으니까 아니면 노을을 지거나 이랬을 때 그 실외 배경은 그림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뻐야 되고. 근데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인공이 서 있는 그 발밑 정도만 그림자를 해주는 편이고 그림자까지 다 뽑진 않거든요. 추출을 할 때. 왜냐면 그림자까지 뽑아버리면 이제 추출하는 시간이 너무 그냥 물리적으로 오래 걸려서 저는 뭐 꼭 필요하면은 하고 아니면은 뭐 선화나 그냥 텍스처 버전만 추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그림자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장면을 이제 선화 버전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 편집 탭으로 가서 프로필을 비활성화해서 아예 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이것도 다 꺼버려요. 그러면 사실 선화가 완전 없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위에 그림자 이 기능 저희가 이제 도구 세팅을 딱 했을 때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진짜 신박한 게 월이에요, 월. 1년이 쫙 다 써져 있거든요. 이게 해가 지구가 이제 돌면서 해를 도니까 이게 24시간이 여기 찍혀 있는 거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그 시간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은 그 시간대에 맞는 그 그림자가 딱 활성화됩니다. 네, 유일한 단점은 조금 오래 걸려서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성이 됐죠. 근데 저는 그림자를 이제 나중에 클투로 다 불러와서 후보정을 해야 되니까 그림자가 좀 시꺼멓게 나와 있는 게 후보정할 때는 좋거든요. 이렇게 회색보다는. 그래서 그림자 트레이로 가서 이때 중요한 건 눈금을 다시 꺼줘야 돼요. 왜냐면 눈금을 킨 상태에서 어떤 걸 조정하게 되면 이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얘가 다른 값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렉이 걸려요. 그래서 뭔가 수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그림자는 무조건 다시 끈 다음에 얘를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고 펴서 확인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킨 상태에서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얘가 조금 제정신이어서 잘 둘러보는데 엄청나게 광활한 배경이었을 때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면 진짜 완전 그냥 얘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사실 맨 마지막에 작업할 때 정도 이제 음영을 할 때 얘를 잠깐 꺼두고 저는 어두움을 최대치로 이게 제일 어두운 쪽이 수치가 값이 0이네요. 가장 어둡게 하면은 조금 진하게 그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면으로 가서 얘를 찍어줘요. 새 스타일로 저장. 그러면은 이제 선화 없이 그림자만 있는 이 레이어, 마치 레이어처럼 이 장면 세 번째 거가 딱 찍힐 거예요. 그러면은 장면 1은 텍스처 있는 거고 장면 2는 선화만 있는 거고 장면 3은 이제 그림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뽑아다가 이제 클트로 갖고 와서 예쁘게 그림처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그 스타일로 이동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텍스처 있는 걸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영상 첫 번째 거 약간 초급편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간단 감상평. 약간 그림자만 따로 추출하기 이런 거는 혼자 이렇게 둘러보면은 어디서 할 수 있지?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건데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PNG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것까지 쭉 갈게요. 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지 다음 시리즈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봬요. 안녕.